229조 공소시효 계산할 차일 맞나요? 여기죠? 여기죠? 자, 봅시다. 공소시효 계산이 되는 기준이 되는 법정형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일단은 법정형이 뭔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사기라는 범죄를 보면 우리 조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단 용어 정의 보시면 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법정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또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 감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중하고 감경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음에는 처단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가중해서 뭐 15년 이하가 됐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딱 핀셋으로 꼽겠죠. 징역 7년, 징역 5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선고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명칭이 법에 정해진 형 이게 법정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OR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정형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는 거죠. 선택하는 걸 또 뭐라 부르냐면 용어정이에요. 선택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특별법 같은 경우 보시면 징역과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OR이하고 AND죠. 영어 AND로 된 걸 뭐라 부를까요? 두 개를 같이 부과한다고 해서 병과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을 병과하겠다 이런 거 용어만 보는 거예요.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을 병과 징역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에서 한 개를 과할 때는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이 중에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제일 센 게 몇 년이에요 지금 현재? 10년이죠 10년. 그럼 사기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요 10년. 그럼 10년이면 우리 왼쪽에서 보시면 공소시효 기간에서 228쪽에 어디에 해당해요? 심심해서 해당하지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지. 그럼 공소시효 이건 몇 년짜리가 되는 거냐면 10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뒤에서 배우면 우리 횡령은 뭐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저번 했지. 했구나. 니네 했지. 여기서 아마 그때에서 학생들 설마 이하 미만 했지. 그치? 5년 이하의 징역이면 5년이 최고죠. 그러면 우리 보시면 그 10년 미만의 징역 오이징치에서 그건 공소시효 몇 년이 됐어요? 7년.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나지? 그지? 이렇게 가장 센 거를 기준으로 한다. 2번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한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 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 이거는 몇 년짜리냐면 오이징치에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서 배우면 요거를 가중한다. 우리 누범이라고 하면은 누범은 뭐를 가중하냐면 장기의 2배를 가중해요. 그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장기를 2배 가중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어요?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죠?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장기를 2배 가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럼 이걸 기준하면 공소시효가 몇 년이 돼요? 심심해서니까 공소시효가 10년이죠.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래? 형법에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원상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7년을 할래? 가중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10년으로 할래? 이 쟁점이야. 이해되죠? 그럼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뭐를 기준하겠다? 요걸 기준하는 게 아니고 가중 감경하기 전의 형을 기준하겠다. 공소시효 7년이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됐죠? 자, 그다음 보시면 자, 그러나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서 가중 감경할 때는 특별법상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뭔 얘기냐? 자, 형법에도 수뢰죄가 있어요. 형법에 뇌물 받으면 수뢰죄는 몇 년 이하의 징역이냐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형법상의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오이징치니까 공소시효 몇 년이 되겠어요? 7년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형법에서 말고 특별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나 특가법에 뇌물을 3천만 원 이상 받으면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자, 이건 공소시효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이면 7년? 7년? 자, 이 옆에는 5년 이상이면 공소시효 몇 년이에요? 7년. 우리 뒤에는 자, 형법상의 뇌물 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는 3천만 원 이상이면은
뇌물 받은 액수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래요. 그럼 공소시효 몇 년이에요? 얘들은 7년이래요. 몰라요? 우리 뒤에 남학생 공소시효 이거 몇 년이에요? 7년이요? 우리 뒤에 여학생은요? 7년이요? 다수결 7년이니까 7년을 할까요? 설명을 할까요?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설명을 해요? 우리 뒤에 남학생 하나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뇌물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돼 있어요. 공소시효 몇 년이에요? 유효기 않겠어. 10년이요? 왜요? 얘들 좀 이상해요? 하도 칠이 많으니까. 우리 뒤에 남학생 마지막 한 번 더. 자, 뇌물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3천만 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공소시효 몇 년이에요? 너 흰옷. 모르겠습니다. 뭔데? 말할 수 없대. 그 옆에 남학생 대신 10년이요. 지금 견해 드립 있죠. 여기는 얘들은 7년이고 두 명은 10년이래. 여러분 한번 찍어봅시다.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도. 난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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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10년이다. 견해 드립 있죠. 나머지는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이 5년 이상은 뭐가 생략된 거라고 했어? 30년이죠. 그럼 제일 센 놈은 뭐예요? 30년이죠. 뭘 갖고 기준해야 돼? 제일 센 거. 그럼 뭐예요? 공소시효 이거는 10년이에요. 이해 가요? 니네 벌써 까먹었어. 이거 짧은 거 뭐야? 단기. 니네 장기 이거 나랑 형법 시간에 첫날 첫 시간에 살인,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근데 안 했냐? 했지. 야 물어보자. 했냐 안 했냐 이거 나랑. 첫날 첫 시간에 처음에 살인이란 사람을 살해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여러 개 했다고 해서 사형 무기 5년 이상 했지. 그지 미치겠지. 그지. 제일 센 거 기준 하는 거야. 공소시효 10년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형법상의 뇌물죄는 7년인데 공소시효가 특가법상에는 10년이 됐어요. 공소시효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이게 쟁점이야. 자, 기존 것처럼 형법에서 가중감경할 때는 기존 거를 기준한다며. 그럼 특별법도 그냥 기존 걸로 공소시효 7년 할래 아니면 10년 할래 쟁점이에요. 자, 뭘 기준하겠다? 10년을 기준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구별해야 되겠죠. 시험 나오게 지금 딱 생겼죠. 자, 형법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는 공소시효는 뭘 기준하겠다?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 자, 특별법, 형법 위에 특별법에서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감경한 특별법을 기준. 됐죠? 됐어요? 됐죠. 그럼 시험 문제 또 아주 아름답게 내는 방법이 있겠죠. 딱 느낌이 딱 아주 모양새가 아주 시험에서 내기 딱 좋은 느낌이 하나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가중 감경한 형. 시험에 자 이제 출제 한번 포인트 딱 느껴지죠. 꼭 이런 새끼들 나오면 꼭 실제 출제 포인트 딱 느껴지죠. 뭐라고 돼 있어? 형법과 형법 위에 특별법에서 이렇게 내겠지. 특별법에서 형을 가중 감경하면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OX, X. 가중 감경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OX, X. 아주 잘 내는 유형의 유형. 요 유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기억하시고 형법일 때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 특별법에서 가중할 때는 가중 감경한 특별법을 기준하겠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요게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보셔야 됩니다. 형법에서 형을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한다. 그러나 형법 위에 특별법에서 가중 감경할 때는 자,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법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뭘 기준한다? 특별법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 밑에 주의 써 있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공소제기 전후의 법령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되면 어떻게 할래? 자, 원칙적으로 1조 1항이 적용되는데 나중에 형법 앞부분 시간적 적용 범위를 배우면 신법이 형이 경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겠다. 자, 이럴 수 있어요. 행위 시에는 A라는 법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재판시 봤더니 A라는 법이 B라는 법으로 바뀌고 B라는 법은 뭐로 바뀌었냐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 10년으로 가겠지만 자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경한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는 뭐로 기준하는 거예요? 신법을 기준합니다. 자 여기 요거고 신법이 적용된다. 그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요거예요. 자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할래? 가벼운 형을 신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자 4번은 가볍게 보셔야 되는데 뭐 교사범 방조범은 정범이 주인공이니까 정범을 기준으로 하겠다. 5번은 넘어가시고 양가로 2번 법정형의 기초 단순일죄는 뭐 일죄 기준하면 되는 거고 2번 예비적 택일적 기재 기억나죠? 살인,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했던 거 있죠? 그럼 살인은 살인 따로 유기치사는 유기치사 따로 따로따로 하겠다. 별도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별표 치시고 2018년도 1차인가 2차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상상적 경합 우리 조개트럭 사건 기억나죠? 하나의 행위로 몇 가지 범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형법하고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 아닌 자가 거짓말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사기라는 범죄하고 사기죄하고 또 뭐도 성립하냐면 변호사 아닌 놈이 변호사처럼 행세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이 둘간의 재수는 한 번에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요. 그럼 형법 형소법 양쪽 쟁점인데 자 사기죄는 몇 년 이하의 징역이냐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변호사법 위반은 몇 년 이하의 징역이냐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나중에 형법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센 걸 기준하면 돼요. 그럼 뭐로 처벌받냐면 요걸로 처벌받아요. 둘 중에 이게 세니까. 자, 그 다음 형법 쟁점은 이게 있어요. 나중에 가볍게 보시면 아직은 가볍게 보세요. 형법에 보시면 요거는 임의적 몰수예요. 변호사법 위반은 필요적 몰수예요. 처벌받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데 몰수는 어느 게 더 세요? 필요적 몰수가 더 세죠. 그때는 뭐로 처벌하냐면 요걸로 처벌해요. 이게 이제 상상적 경합의 처벌례라고 형법에서 나중에 배울 거고 나중에 형법에서 배울 부분이고 자 형소법 쟁점은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10년 이하면 공소시효 요거는 1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년 이하면 공소시효는 7년이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범죄 저지르고 나서 한 8년 정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공소시효를 이걸 기준으로 다 10년으로 할래? 아니면 약한 거 기준으로 이거 7년으로 할래? 아니면 따로따로 할래? 이거예요. 이 쟁점이야. 뭔지 알겠지? 지금 상상적 경합의 공소시효를 어떻게 계산할래? 어차피 센 거니까 센 거로 가자. 1번. 아이 약한 거로 가자. 2번. 따로따로 가자. 3번. 이거 쟁점이에요. 시험 2018년도 채용이 나왔어요. 1차인가 2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차인가 2차인가 시험 나왔어요. 이게 1차로 기억해요. 작년 1차에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자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따로따로 하겠다는 따로따로니까 요거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처벌이 가능하고 요거는 이미 7년 지나버렸지. 요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겠다. 자 뭐라고 속이냐면 요거는 자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지만 실질상 수재이다. 각각의 범죄 사실을 따로따로 별도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거기 있죠. 중한 범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10년이 기준이 된다. OX, X 어떻게 하겠다? 따로따로 하겠다.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두 개 다 처벌을 못 하겠지. 근데 한 7년 하나는 7년이고 하나 10년이면 8년 정도 지나면 뭐는 처벌할 수 있는데 뭐는 처벌을 못 하는 거야?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있는데 뭐는 처벌하지 못해? 변호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저렇게 보는 거고. 자 동그라미 4번에 공소장 변경이 별표 치시고 제일 많이 나와요. 형소법에서 제일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일단 공소장 변경 쟁점을 보이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고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조금 치워주시고 시간의 흐름이 조금 있고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범죄를 종료했어요. 범죄가 종료했고요. 자 여기서 공소 제기가 됐습니다. A라는 법으로 공소 제기됐고 중간에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B라는 법으로 B라는 범죄라고 합시다. A라는 범죄로 공소 제기됐다가 B라는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A라는 범죄의 법정형을 봤더니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B라는 범죄를 봤더니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게 쟁점인데. 자, 그럼 네가 지금 이거로 처벌받느냐, 이걸로 막상 처벌받느냐 쟁점이.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 10년짜리고, 요건 오이징치니까 공소시효 7년짜리죠. 막상 내가 처벌받는 범죄는 뭘 기준하는 거예요? 7년. 요게 기준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는지 여부를 범죄 종료시부터 요거 1번 요거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2번이 요게 7년 경과 여부를 뭘 갖고 기준하냐는 거야. 자, 뭘 갖고 기준하겠다? 첫 번째,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하겠다. 요게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야. 막상 처벌받은 공소시효 법정형은 네가 법이 그 공소장 변경된 거 이 법정형 요걸 기준하겠다. 완성 여부는 뭘 기준하겠다? 첫 번째, 공소제기된 것을 기준하겠다. 자, 일단 스톱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출천재로 넘어가셔서. 자, 수업만 듣는다고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요 개념만 풀면요, 공소시효는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기출천재 사례형 문제가 있는데 311쪽이 58번 311쪽이 58번 푸시고, 공소시효는 구속하고 똑같이 계산해요. 초일을 산입하는 거예요. 초일을 산입하는 거야. 범죄 종료일이 4월 11일이면 4월 11일부터 카운팅하는 거야. 우리 구속도 그렇게 계산했지? 초일 산입하는 거. 자, 311쪽이 58번을 푸시면 됩니다. 저거하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무슨 나쁜 짓을 한 거는 같죠? 나쁜 짓을 해서 중간에 절도죄에서 점유탐 횡령죄로 바뀐 거는 같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죠? 그죠? 자, 칠판에 써놨습니다. 이 새끼가 절도인지 점유탐 횡령인지 모르겠는데 2004년 1월 17일 나쁜 짓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절도죄라 생각해서 2009년 1월 17일 공소제기를 했죠. 절도죄로. 근데 중간에 뭐로 바꿨냐면 2009년 5월 24일 날 점유탐 횡령죄로 바꿨다고요. 그죠? 자, 그럼 공소시효를 이 7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소시효 5년 하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죠. 아까 뭘 기준하겠다고? 바뀐 것을 기준하겠다. 5년이죠. 5년. 됐죠? 여기까지 하나 됐죠? 그럼 완성 여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년이 지났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년이 지났는지, 이제 그걸 따져야 되는 거겠지. 자, 아까 그림 뭐 있어요? 요걸 기준한다고 했죠. 5년 지났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2004년 1월 17일부터 2009년 1월 17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세봐야죠. 그럼 어떻게 세요? 365 곱하기 5, 1500, 1732에서 1730을 셀 거예요? 세보면 되죠. 자, 2004년 1월 17일부터 1년이면 여기 초일 산입하는 거죠. 그럼 1년 그러면 언제 되는 거예요? 2005년 1월 16, 17. 견해 대립 있어요? 견해 대립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6, 너는 16, 너는 16, 너는 16, 아, 견해 대립 없네. 2005년 1월 16일에 여기서부터 카운팅 했으니까, 초일을 산입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요? 2006년 또 1월 또 견해 대립 또 있어요? 두 번째 견해 대립 16인지 17인지도 견해 대립 나와요? 아니죠. 16. 그 다음은 2007년 1월 16일, 2008년 1월 16일. 그 다음에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2009년 1월 16일 날 완성이 됐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소제기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됐으니까 법원은 무슨 판결하겠다? 면소 판결을 하겠다. 공소시효 완성되면 무슨 판결한다? 면소 판결한다. 어렵지 문제. 근데 한 번만 풀어보면 이제 개념을 알겠지. 다시 정리하면 공소장 변경되면 바뀐 것에 법정형 기준한다. 완성 여부는 뭐 하겠다? 당초에 공소제기된 것을 기준하겠다. 하나 두 개의 쟁점을 잡으시고 뭐부터 산입하겠다? 초일부터 산입하겠다. 초일부터 산입하니까 언제 끝났다? 2009년 1월 16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완성된 이후에 공소제기했으니까 법원은 무슨 판결하겠다? 면소 판결하겠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감 잡혀요?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요? 이거 잡아야지 가.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갑니다. 괜찮아요. 아, 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설명 드렸고, 다시 그 밑에 230쪽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별표 치라고 했고요. 첫 번째 판례에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 231쪽에 2번에 첫 번째 판례에 별표 치세요. 그 얘기예요. 자,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당초에 공소제기 실기준하겠다. 이게 230쪽의 첫 번째 판례고, 기본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1쪽에 2번의 첫 번째 판례가 이거죠. 공소장 변경되면 뭘 기준으로 할래? 변경된 것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겠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양가로 3번 공소시효 기산점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 행위 종료 시부터예요. 4월 1일 날 칼찔렀는데 4월 3일 날 죽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칼찔은 4월 1일부터세요? 죽은 4월 3일부터예요? 죽은 날 범죄 종료 시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종료 시부터 기산하겠다. 그래서 기억 뭐 결과번 결과적 가정은 과실은 결과 발생 시부터 하고 니은 포괄일제는 언제 하냐면 최종 범죄 행위 종료 시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사기를 상습사기 A에 대해서 사기치고 B에 대해서 사기치고 C에 대해서 사기. 만약에 실체적 경합이면 공소시효 요거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A 사기 B 사기가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사기라는 포괄일제 일제. 그럼 언제 공소시효해야 되느냐? 요 세 개 하나의 세트예요. 그럼 최종행위 종료시 요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면 되는 겁니다. 최종행위 종료시 A 따로 B 따로 C 따로 가는 게 아니야. 실체적 경합이면 따로따로 가야 되겠지. 근데 상습일제 상습 포괄일제인 경우는 최종행위 종료시부터 기산하겠다. 자, 디글리를 넘어가지고 2번 공소시효 기산의 특례 및 공소시효 연장. 이거는 설명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 시부터 진행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어렸을 적에 13세 미만은 아예 공소시효가 없는 거고 13세 뭐 한 중학 13세면 몇 살일까요? 13세면 만 13세거든. 중2, 중3 이렇게 되죠. 자, 그때 강제추행 당한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제가 수업을 이걸 여기 말고 옛날에 메가에서 했구나. 강의하고 나서 휴게실에서 이렇게 딱 잠깐 앉아 있는데 여학생이 와서 뭐 얘기할 게 있다는 거야. 어릴 적에 강제추행 당했다는 거야. 아는 사람한테. 근데 그때 생각할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이게 트라우마가 오래 가는 거야.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가는 거야. 자기는 그 범죄자는 그냥 넘어간다 생각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당한 강제추행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 스트레스가 계속 생각나고. 자기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대. 그 당시 한동안 미투 운동 날 때도 저한테도 옛날 사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정말 피해당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자기는 생각 없이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겠구나. 어디서 배운 거 있잖아. 공소시효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그래서 옛날 거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딱 배우고 나서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언제부터 기산하도 되냐면 성년 시부터 기산하는 거거든. 그럼 성년이면 19세잖아. 그럼 자기 나이 23살밖에 안 된 거야. 그럼 몇 년밖에 안 지난 거야? 4년밖에 안 된 거야. 3년 4년밖에 안 된 거야. 그럼 공소시효 완성돼서 완성되지 않았어? 완성되지 않았지. 그래서 또 선생님 제가 실은요 이렇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너무 오래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소 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더니 고소해. 고소하든지 뭐 조치해서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사건도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겠다? 성년이 됐을 때부터 기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면 또 강제추행 옛날에 친고죄여서 고소기한 도가된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뭐 가족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 또 별개의 논점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기산하겠다? 성년 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겠다. 이 쟁점이고. 그다음 아직 넘기지 마. 성폭력 이건 또 경찰학이나 수사에서 좀 나와요. 성폭력 처벌법에서 DNA가 나와요. DNA가 나오면 뭐냐면 DNA 어떻게 나올까요? DNA 정액 반응 나타나는 거예요. 정액에서 DNA가 나옵니다. 말려두면 정액 남자가 사정에 정액 말려두면 10년도 더 써요. 이거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정액 나오면. 근데 정액에 DNA가 나오네요. DNA가. 그래서 저번에 인천 섬에서 인천 말고 어디야? 신안이라는 섬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학부모가 3명이 강간했던 거 기억나나요? 미친 새끼들이지, 그치? 3명이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을. 근데 여선생이 대응을 잘했어요. 야, 난 보면서 일을 잘했다는 게 보통 막 더러워서 막 씻어버릴 것 같은데 딱 그 상태로 가서 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정액 다 채취해가지고 잡아냈어. 나중에 부인할까봐 씻지도 않고 가서 바로 신고해가지고 찾아냈더라고. 술 먹고 왔는데 하여튼 보면서 진짜 제대로 조치했다라는 느낌을 완전히 물론 뭐 성교육 이런 거면 받았긴 받았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일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잡았던 거야. 안 그랬으면 잡을 때 뺐겠지 이 개새끼들 그지.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뭐가 나왔냐면
대전에서 강간하고 도망간 새끼 하나 나타난 거야. 그래서 잡힌 거야. 그러니까 대전에서 강간했을 때 사정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거의 DNA가 확보가 됐거든. 우리 여러분 가진 번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진 번호 몇 개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번호가 있어. 일련 번호가 있어. 일련 번호가. 보통 사람이 일련 번호 몇 개 갖고 있냐면 2개 가지고 있거든. 뭐하고 뭐 갖고 있어요? 주민번호. 지문 어렸을 적에 동사무소 지문했던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번호가 2개예요. 2개. 근데 범죄자들한테 부여받은 번호가 뭐 있을까요? DNA 지문이 있거든. 그럼 그 새끼 대전에 강간한 새끼가 안 잡히면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DNA 지문번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DNA 지문번 대전에서 강간했던 새끼 있었는데 지금 새로 신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니까 또 DNA 나왔을 거 아니야. 2개 DNA를 비교하니까 컴퓨터상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100% 일치. 그래서 잡은 거야. 이렇게 DNA 같은 게 나온 경우 공소시효 몇 년 연장해 주겠다? 10년을 연장했다. 알겠죠? 요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20년 이렇게 쓰면 틀려요. 15년 쓰면 틀립니다. 형수법은 잘 안 나오고요. 뭐 경찰학이나 뭐 수사란 과목에서 아주 잘 나온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뭔지 알겠죠? 요거 넘기시면 되고. 자, 3번 공범의 특징. 공범은 어떻게 하게 되냐? 최종행위 종료실 기준을 하겠다. 자, A라는 공범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고 B라는 공범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면 공범은 일부 실행 전부 책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기준하겠다? 최종행위 종료시인 5월 30일부터 기산하겠다. 이런 얘기고. 첫 번째 미수범의 공소시효 2018년 2차 채용이 나왔는데 자,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 발생하지 아니에요.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종료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범죄 종료시부터 기산하겠다라는 판례고요. 뭐 2번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당연히 결과 발생 시부터 결과범과 마찬가지 결과 발생 시부터 하는 것이고 3번도 마찬가지 포괄일죄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최종행위 종료 시부터 기산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판례들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면 보시면 되고요. 쭉 넘기시고 234쪽에 양가로 4번 공소시효 계산 방법 보시도록 합시다. 자, 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뭐하고 똑같냐면 구속하고 똑같아요. 시효 구속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겠다. 그래서 아까 언제 있어요? 1월 17일 범죄 저질렀으면 언제부터 기산하겠다? 1월 17일부터 1일로 기산하겠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도 그날은 공소시효 기간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내 생각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난다. 사귀는 날이 1일. 나 이거 갑자기 궁금한데. 잠깐만. 오늘 며칠이지? 4월 4일이지. 오늘 이렇게 사귀면 1일이 언제야? 오늘이지. 1주년은 언제야? 나 이거 갑자기 갑자기 다른데 이거 보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되게 민감한 거네 이거. 지금 1주년의 개념 다 바꿔야 되겠네 지금. 맞잖아. 맞지? 오늘이 며칠이야? 4월 4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귀면 2019년 4월 4일 1일이지. 그럼 1주년은 언제야? 2020년 4월 3일이네? 초일 산입하니까. 이런 대단한 법칙을 내가 오늘 깨달았어 지금 완전히. 나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 초일 산입이구나. 사귄 지 1년 되는 날은 언제야? 하루 전날에. 그러네. 초일 산입이네. 여기다 써놔야겠다. 시효와 구속과 사귄 날은 초일을 산입하겠다. 자, 알겠죠? 나중에 시효 구속만 초일 산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효와 구속과 사귄 날 11시에 사귀든 10시 40분에 사귀든 언제부터 오늘부터 하루로 산입하겠다. 이제부터 1주년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1주년은 2020년 4월 3일이 되겠다. 노잼.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보통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안 해요. 그래서 1년 그러면 내일부터 산입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초일과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시효하고 구속은 이렇게 초일도 산입하겠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도 공소시효 기산에 산입하겠다. 이것도 뭔지 알겠죠? 원래 다른 거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는데 시효 구속일 때는 말일도 산입하겠다. 자, 공소시효 정지효에서 정지 사유 중에서 우리 기억나는 거 보시면 3번에 재정 신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 밑에 1번, 2번 검찰항구나 헌법소원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의 넘어가시고 사유 공소 제기하면
법원에 재판받는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그 밑에 공소제기로 정지된 공소시효는 가로치세요. 가로치세요.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 가로치고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직은 설명은 안 하겠는데 이 공소시효 기각 관할 위반 재판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기판력이라는 데에서 나중에 제가 재판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로넣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이거는 공소시효하고 기판력이 양쪽이 연결된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드려봐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판례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판례, 이거는 이제 추가된 판례인데 2017년 판례인데 추가된 판례인데요. 예전 책에는 없을 거예요. 피고인이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태원 살인 사건 아세요? 이태원 살인 사건 모르세요? 영화도 나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3번인가 나왔어요. 알죠? 그 이태원 살인 사건 들어봤죠? 이태원에서 피자집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잭나이프로 사람을 살해했어요. 근데 범인이 2명이었거든. 근데 범인이 2명이었는데 누가 진범인지가 애매했던 거야. 처음에 키 큰 놈이 죽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키 작은 놈이 잭나이프를 용산 미군 기지에다가 하수구에 버렸다로 기소를 해가지고 그 키 큰 놈이 살인 주범, 그 다음에 칼 버린 놈은 증거인멸죄예요. 그래서 1심에서 다 유죄가 나오고 증거인멸죄는 확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키 큰 놈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를 받아버렸어요.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이 잭나이프 버린 놈은 증거인멸죄로 재판받고 중간에 또 미국 놈이라고 또 석방해주고 뭐 이랬어.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키 큰 놈이 범인 아니면 누가 범인이에요? 키 작은 이 새끼 범인이거든. 얘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미국에서 돌아올 것 같아?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돌아오죠. 범인은 누구예요?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니까 칼로 찔렀을 때 이렇게 찔렀을 때 피가 튀는 산은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튀는 흔적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키 작은 놈, 요 놈이 범인이. 그래서 요 놈이 범인인데 진범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번 나왔으면 말도 안 돼. 3번, 4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그 새끼 잡아오라는 거잖아. 이 새끼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한국 들어오면 처벌받으니까. 안 들어오고 지금 버팅기고 있어. 계속 버팅기고 있으니까 시간은 지나죠. 그 당시 살인사건 공소시효 15년이거든. 15년 넘겠어 지금 15년이. 그래서 미친 척하고 검사가 신병 확보도 안 했는데 공소 제기했어요. 근데 판례가 여기 나온 판례야. 신병이 확보되기 전이라 만약에 공소 제기하면 공소시효 완성돼 버리잖아.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공소 제기를 검사가 일단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고 공소시효 진행이 뭐 된다? 정지된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정지시켜놨어요. 검사가 머리를 써서. 하도 TV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막 그 새끼 잡아라고 막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일단 검사 공소 제기한 거야. 검사가 신병 확보 전에 공소 제기해도 뭐는 정지된다?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됐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송환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2017년 판례죠. 한국에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이제 얘가 주장하는 거 뭐냐? 첫 번째 주장한 게 이거야. 이 개새끼들아 임마 신병 확보하기 전에 공소 제기하는 게 어딨냐 이 새끼들아 니네 치사하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 자, 자기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교도소 갔어요. 증거 인멸하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하나가 세트입니다. 자기는 뭐 주장하냐면 기판력 주장하는 거야.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기판력 발생합니다. 살인으로 또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칼로 찌른 거 하나, 증거인멸을 하는 거 하나 별도. 2개의 범죄다. 따라서 기판력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2017년도 우리 경찰 채용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로 처벌하겠다? 살인죄로 처벌하겠다. 형량은 몇 년 나왔냐면 이 당시 얘가 이제 18세 미만자여가지고 사형 무기를 선고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 형법에 의할 경우 15년까지가 한도거든요. 근데 나만 특정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몇 년 선고할 수 있냐면 20년. 그래서 이 새끼 몇 년 선고했냐면 20년 선고돼서 확정돼서 지금은 교도소에서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요 판례요. 왜 미국에서 이렇게 송환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거의 뭐 이례적으로 거의 부탁해서 겨우겨우해서 부탁했어요. 2번. 범인의 해외 도피, 범인이 형사처분 면할 목적에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으로 외국에 도망가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잘 나와요.
한국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에 도망가는 경우, 중국에 도망가는 것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고요. 두 번째 줄, 범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체류해도요. 이때도 마찬가지 뭐 하겠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2번. 자, 세 번째 줄, 범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친척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먼 친척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 붙었잖아요.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대한아, 나 한국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한국에서 사고 친 게 있어서 지금 도망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사고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했지. 형사처벌 면할 목적으로 중국 오신 거죠? 그럼 공소시효 정지되고요. 한국 들어가면 잡혀요. 이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형사처벌 면할 목적도 있는데 여기서 사업도 하고 있고 관광도 했고 결혼도 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한국 들어가도 되겠지?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도요.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있으면 공소시효 정지되고요. 한국 가면 잡혀요. 이랬죠. 한국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셨을까요? 안 들어오셨을까요? 한 번도 안 들어오고 계신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도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있으면 뭐가 된다?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얘기고. 3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의 마지막 줄에 형사처벌 면할 목적을 누가 증명해야 되냐?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이번에 형사처벌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정지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자,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보기 어려운 거.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외국 간 게 그냥 여행 간 거지 도망간 거 아니죠. 형사처벌 면할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2번도 뭐 엽기인데요.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 부정수표 단속법 별범죄도 아닌데 이 사람 어디 갔냐면 3번 판례 보시면 외국의 수감시설 중국에 도망간 것도 아니야. 기껏 우리나라 부정수표 단속법 1년밖에 안 나오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형량이 센 거 아시죠? 범죄 저질러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세요. 중국은 형량이 사람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요. 1980년도 초에 어떤 범죄가 있으냐면 여자가 남자를 5명 사귀었어요. 5명. 또 동시에 사귄 것도 아니고 시간차를 둬서 5명 사귀었어요. 이 범죄가 중국의 풍기문란이야. 이 여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풍기문란 5명 사귀었다고. 사형. 동시 사귄 것도 아니고 풍기문란이라고. 이 중국 그런 나라였어. 그래서 이 여자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몇 년만 지나면 자기와 같은 것이 또 많이 보편적으로 생길 거라고. 이게 어떻게 사형이냐고 이런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형량이 엄청나게 세. 얘들 뭐 했냐면 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인데 중국에서 몇 년 우리나라 기껏 와줘봐 1년인데 중국은 몇 년 선고됐을 것 같아요? 14년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시려면 중국 가서 하세요. 중국 가서 하면 아주 그냥 교도소에 쳐놓고 빼주질 않아요. 얘들은. 어차피 니네 하나 둘 뭐 교도소에 들어가 봐야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몇 년 사냐면 7년 6개월 살았어요. 그럼 과연 여러분 범죄 저지르고 중국 교도소로 도망가는 새끼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중국 교도소로 도망가는 거는 형사처벌 면할 목적 도망간 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형사처벌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 뭐 이게 가볍게 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3번 재정신청 보시면 재정신청 있으면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헌법소원이나 검찰원고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의 소년보호처분도 이것도 뭐냐면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예요. 소년부 판사라고 판사의 재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에 재판하는 동안 공소시효 정지되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 동그라미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요. 뭐 5번, 6번, 7번은 가볍게 보시고 8번 보시면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배우셨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나왔죠? 중학교도 나왔죠? 불소추 특권 들어봤어요? 대통령? 무슨 죄하고 무슨 죄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뒤에 여학생. 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들어봤어요? 몰라요? 배운 적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 그걸 확실히 합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들어봤어요? 혹시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옆에 남학생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들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안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배운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생활 우리 옆에 여학생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어릴 적에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정치인 다 됐어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옆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옆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기억이 안 나요? 배운 적 없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옆에 여학생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들어봤어요? 몰라요? 옆에 여학생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사회에서? 배운다 분명히 배운다. 안 배운다 기억나지 않는다. 배운 듯한데 기억나지 않는다. 진짜 안 배워요? 내가 지금 궁금해서 우리 여학생 거짓말 안 할게 생겼는데 자 물어봅시다. 자 대통령 불소추 특권 배워요? 안 배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안 배워요? 나는 왜 배운 기억이 나지? 면책 특권 안 배워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안 배워요? 이것도 견해 대립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배워요? 우리 뒤에 남학생은 안 배워요? 알겠습니다. 그냥 안 배우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에서 찾아오기만 해봐. 니네 진짜 뒤져 진짜. 요새 교과서에 빠졌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이런 거 안 배워요? 회기 중에 발언한 표결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고 대통령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배웠지? 봐봐, 배웠잖아, 니네. 안 배워요 또? 재직 중 범한 죄에 대해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내란하고 외환죄 빼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잖아. 그래서 언제 공소제기를 했어요? 탄핵되기 전에 공소제기해서 탄핵된 후에 공소제기했어. 탄핵된 후에 공소제기한 거야. 그래서 재직 중에는 공소제기 안 되니까 탄핵된 후에 공소제기를 한 거야. 이게 이 얘기야. 그래서 거기 있잖아. 그럼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전 범죄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공소제기를 못하니까 당연히 정지된다. 오른쪽 보시면 자 관세법에 대한 통고처분도 공소시효 정지되고요. 시효정지 효력,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있죠. 밑줄 하나 쳐두시고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밑줄 치시고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그 조폭 두목이 전라도에서 하는 조폭 두목인데 공소시효가 몇 년짜리였냐면 7년짜리였어요. 이 조폭 두목이 그 대한민국 전라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7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7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어디 안 나가고 도망 다녔을까요? 외국은 못 나가요. 외국 나가면 그 출입국 관리소에서 바로 이번에 그 김학이 도망가다 걸렸죠, 그죠? 도망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왕복표를 끊었다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가다가 공항에서 걸리거든.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러니까 이 조폭 두목이 7년 동안 열심히 대한민국 내내를 빠글빠글대면서 도망 다녔어. 7년이 다 끝나면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범죄단체 가입자였거든요. 그럼 뭐 했을 것 같아요? 7년이 다 끝나면 외국 나가고 싶겠죠. 그래서 뭐 했냐면 비행기 타고 가족 타고 필리핀을 나갔어요. 필리핀 갔다가 이제 왜? 자기 이제 7년 이제 끝났잖아.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비행기 놀고 이제 가져가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검찰 수사관이 기다리는 거야. 너 들어오길 기다렸대. 일로 오래. 그래서 자, 네가 조폭 두목이면 어때? 7년 다 지났는데 공소시효 지났는데 오래는 거야. 잡아가겠다는 거. 어때? 건들지 마. 이거지? 건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 공소시효 완성된 거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공소시효 7년짜리지? 공소시효 완성됐어 이 새끼야. 몰라 임마? 막 이런 거지. 그죠? 그랬더니 검찰 수사관이 이거 실제 사건이야. 검찰 수사관이 야 니네 부도 뭐 그 새끼 알아?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알지 병신 새끼 이러는 거야. 내가 분명히 새끼야 잘 도망가라고 했는데 저번에 이 병신 잡혀가지고 2016년 1월 1일 날 재판받아서 2016년 12월 30일 날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이 병신 이래서 교도소 가서 살고 있잖아 멍청한 새끼 이러더라고. 지금 이거 실제 사건이야 이거. 그 병신 내가 분명히 잘 도망다니는데 멍청한 새끼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재판받아가 교도소 갈때 내가 가끔 면회도 가고 사시도 넣어주고 그랬어 내가 이러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하고 다 뭔 상관이야? 이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그러죠. 니네 둘은 뭐다? 공범이잖아 이 새끼야. 근데 뭐 이 새끼야? 그럼 얘 잘 봐라. 얘 이렇게 재판 1년 동안 받는 동안 뭐 했냐? 공소시효 정지됐지. 근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새끼야. 그렇지. 그래서 너도 임마 1년이 정지됐으면 너 이 새끼 너도 1년 동안 정지됐으니까 공소시효가 몇 년 늘었어 새끼야? 1년 늘었지. 임마 필리핀 가고 싶은 건 알겠어. 사람 마음은 알겠어. 잘 도망가 이거 인정. 7년 도망가 인정. 임마 이 새끼야. 둘 중에 하나야지. 임마 님 부두목이 안 잡히게 하든가. 아니면 새끼야 니는 뭐 해야 돼? 1년 후에 필리핀을 가야지. 그래서 지금 어디 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둘 다 교도소에 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야. 알겠지? 나한테 필리핀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김대한 용서법을 봤어야 돼. 공소시효 파트를. 아쉬워. 그죠? 얼마 하지도 않은데 19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죠? 공소시효가 정지된 거예요. 요 부도모 재판 받는 기간에 요 기간 정지된다. 요게 요 얘기야. 자, 두 번째 줄.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자,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 대항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 공여, 뇌물 수수는 마주보는 것에서 대항범이라고 하거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느냐가 쟁점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수죄 사이에는 대항범 관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는다, 정지되지 않는다. 2번은 체크만 해주시고요. 요새 좀 내는 문제인데요. 좀 어려워서 다음에 심화 때나 문제 풀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안에서 안 넘어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기 좀 어려워서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별표 치시고 자, 이것도 이제 형법 총론에 관한 쟁점이 하나 포함된 건데 갑과 을이 자, 얘 둘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자, 을이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을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 수 있어요. 형사 미성년자고 도둑질하면 뭐가 조각되냐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그러면 얘는 유죄고 얘는 무죄지만 구성요건 있고 위법성 있고 책임 조각돼서 무죄예요. 무죄는 무죄지만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범이라 불러요. 둘이 도둑질 같이 한 거야. 을이 무죄 난 이유는 왜 무죄요? 형사 미성년자 책임 조각돼서 무죄예요. 그럼 공범이면 얘에 대해서 재판받았으면 마찬가지 공소시효는 정지돼요. 무죄가 받았다 하더라도. 근데 구성요건이 조각돼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되면 얘는 공범이 아니에요. 갑만 범인이지 을은 이게 조각되면 공범은 아니에요. 뭐가 조각됐을 때 공범이라고 얘기하냐면 책임만 조각되면 공범이거든. 이게 형법 총론 나중에 배워야 돼. 얘는 공범이 아니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정지되지 않아요? 정지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일단은 별표만 쳐두시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줄. 공범으로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지만 책임조각 무죄, 설명했죠? 책임조각 무죄인 경우와는 달리 자,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판결 받을 때는 이때는 공범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쟁점이에요. 그럼 이 파트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쟁점은 요거예요. 첫 줄에 공범으로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를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렇게 소개해요. 자,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죠. 책임조각 무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범죄 증명 없어서 무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면 책임조각 무죄를 포함하여 라고 쓰면 틀려요. 포함하여 라고 쓰고 X표 치시면 됩니다. 문제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5번 공소시효 완성 효과. 자,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요. 법원은 자, 아까 공소시효 완성되면 무슨 판결을 한다고 했습니까? 면소 판결을 한다고 했습니다.